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김민재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시즌을 마치고 김민재는 한국에 머물면서 푹 쉬었습니다. 국가대표 2경기가 있었지만 부상 회복을 위해 쉬었고 정말 오랜만에 한 달이 넘게 푹 쉬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고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이 한국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김민재는 언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다려봤지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사이 김민재는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독일 기사부터 이적설부터 굳건하다는 기사까지 막 쏟아졌는데 아직까지 뮌헨의 수비 라인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토 히로키는 영입이 되었고 데리우트는 맨유로 이적하기 직전이라는 기사까지만 나왔고 다이어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는 소속팀에서는 주전이 아니었지만 유로 대회에서는 주전 센터백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투엘 감독이 이끌었던 뮌헨에서 김민재가 영입되고 주전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예상이었지만 시작부터 주전 입지를 굳건히 했었고 후반기에 투엘 감독이 전술과 태도를 바꾸면서 김민재는 오랜만에 심리적 압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뮌헨을 3위까지 추락시키고 떠나게 되었죠. 뮌헨은 3선부터 안정감이 없었고 투엘 감독은 김민재가 아닌 다이어를 중용하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신뢰도 잃고 솔직히 그냥 싫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난 게 속 시원했죠. 김민재는 2년 연속 우승 달성을 실패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죠. 콤파니라는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과연 김민재가 어떻게 활용될지 매우 궁금한 가운데 김민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미 독일로 떠났더라고요. 뮌헨 구단에서는 김민재 단독 테스트 영상을 SNS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키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필 이 두 선수만 공개를 하면서 궁금증이 유발되었습니다. 한 팀에서 한일전이 일어나는 것인가? 한 팀에서 한일 공존이 일어날 것인가? 분명 전례 없는 경우죠. 뮌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빅클럽인데 이 빅클럽에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이토 히로키를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한다면 정말 신선할 것입니다. 뮌헨은 데리우트를 떠나보내도 센터백만 4명이기 때문에 우파메카노까지 떠나보내야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뮌헨이 다음 시즌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까? 2년 연속으로 우승을 못하는 경우는 무려 20년 전이라서 당연히 우승할 확률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뮌헨에 케인이 있다는 거죠. 케인 커리어에서 결승을 오른 적이 7번인데 모두 준우승을 해버리면서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는데 하필 뮌헨이 잘 나가다가 케인 영입 후에 곧바로 우승을 단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공포감이 들 정도입니다. 뮌헨은 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굵직한 영입이 있었는데 이토 히로키 외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했던 마이클 올리세를 4,500만 파운드에 영입했고 풀럼의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포르투갈 국가대표였던 주앙 팔리냐를 800억에 영입을 하면서 취약했던 부분을 메꾸게 되었습니다. 올리세는 주발이 왼발인데 사네와 겹치게 되는 선수입니다. 사네는 명성은 자자하지만 실제로 출전 수도 적은 편이고 두 자릿수 득점, 20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급은 30만 파운드 정도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뮌헨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 영입입니다. 투엘 감독은 키미의 수비 역할을 100% 신뢰하지 못했고 오른쪽 풀백도 문제가 생기면서 키미를 후반기에는 풀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대회에서도 키미는 풀백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피지컬과 스피드의 단점으로 지키고 버티는 수비가 부족했는데 전술에 따라서 상대팀에 따라서 팔리냐는 정석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뮌헨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활약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은 데리우트를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데리우트를 보내고 레버쿠젠의 센터백 요나단 타를 영입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맨유가 데리우트 영입을 하지 않고
요나단 타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뜬 것입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뮌헨이 데리흐트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의 옵션까지 원하고 있다. 타는 데리흐트보다 훨씬 더 싸다. 레버쿠젠도 뮌헨보다 맨유로 판매하는데 더 만족할 것이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스카이 스포츠 독일도 뮌헨이 아직 타 혹은 데리흐트 판매에 대해 맨유와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영향을 줬다. 맨유가 타에게 접촉했다라고 하면서 데리흐트는 자신의 전 감독인 에릭 테나흐가 있는 맨유 이적을 원한다. 두 사람은 아약스에서 성공적으로 일한 바 있다. 선수는 구단과 2029년 여름까지 이미 합의했다. 하지만 맨유가 뮌헨에게 최종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뮌헨은 5천만 유로의 보너스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다. 양 구단은 연락 중이지만 맨유의 마지막 움직임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맨유는 핵심 수비수 바란과 계약 종료가 되고, 바란은 세리에A로 떠나면서 무조건 센터백 영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 김민재와 강하게 링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김민재를 영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뮌헨이 김민재를 떠나보낼 마음이 전혀 없다 보니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맨유의 전력 보강은 토트넘이 강하게 견제를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 레벨로 보면 토트넘은 아스날이나 맨시티가 라이벌이 아니라 맨유 정도의 레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필 토트넘 맨유가 유로파리그를 출전하게 되면서 토너먼트에 오르다 보면 우승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잉글랜드가 또 무관으로 준우승에 머무는 걸 보니까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챔스 결승에서 리버풀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했던 것처럼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유와 붙게 되고 또 준우승하게 되는 그림이 계속 상상되더라고요. 네. 이 또한 김칫국인 거 압니다. 맨유는 첫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프리시즌을 치렀는데 노르웨이 원정으로 떠나서 로젠보르그 팀에게 0대1로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멤버도 결코 허접이 아니었습니다. 레시포드, 카스미루, 마운트, 완비사카가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때도 수비가 매우 허술했는데 더 허술한 상태다 보니까 로젠보르그가 슈팅을 22개를 때리고 골대를 4번이나 맞추면서 압도해버렸습니다. 이에 테나흐 감독은 분노를 냈고, 결과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팀으로서 우리의 성적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최고의 축구를 위한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경기력에 맞지 않다. 상대가 훨씬 더 높은 체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라면서 분발을 요구했습니다. 맨유는 유로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 이탈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패배가 매우 충격적일 건 없지만 토트넘의 상승을 위해서 맨유의 추락은 필수입니다. 맨유가 수비 보강에서 실패를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김민재 때문에 뮌헨을 당연히 응원하고 싶은데 이게 케인 다이어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순수하게 응원이 안 되네요. 네. 거기다 이제 일본 선수까지 합류되어 있으니까 아니 김민재는 괜히 뮌헨을 가가지고 차라리 나폴리 시절이 훨씬 좋았구만. 네. 최근 잉글랜드가 우승을 못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국이 가장 오랫동안 우승이 없는 국가더라고요. 네. 잉글랜드가 3위고 그러니까 케인을 놀리기 전에 손흥민도 같은 상황이고 더 처절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과연 다가올 시즌에 토트넘과 뮌헨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던 지난 시즌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상상도 못한 결과로 열광할 수 있는 2024-2025 시즌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